그의 따뜻한 목소리로 표현된 공연은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객석의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자 숨소리까지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엿듣기 직전처럼. 무대 위에는 단 하나의 마이크와 낡은 스탠드 조명 하나뿐이었다. 화려한 장치도 눈을 압도하는 영상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미 알았다. 오늘 밤 가장 눈부신 건 조명이 아니라 목소리일 거라는 걸. 나는 사실 좋아한다 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편이 아니다. 특히 공연장에서는 더 그렇다. 노래를 잘하면 박수를 치고, 감동하면 눈물을 닦고, 끝나면 집에 간다. 깔끔한 감상.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첫 음이 떨어지던 순간 내 안의 균형이 거짓말처럼 무너졌다. 김용빈이 걸어 나왔을 때 객석은 잠깐 멈춘 듯 조용해졌다. 박수도 환호도 잠깐 유예된 침묵. 그는 관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손끝으로 살짝 잡았다. 그 작은 동작이 이상하게도 믿음직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다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가 첫 노트를 꺼냈다. 따뜻했다. 말 그대로 따뜻했다. 온도라는 게 소리에도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겨울 손을 감싸 쥐어주는 담요 같았고 동시에 오래된 편지의 잉크처럼 선명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말로는 모자랐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가 감정을 정확하게 건드린다는 사실이었다. 과장되지 않게, 꾸밈 없이, 그러나 단 한 번도 평범하지 않게. 첫 곡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깨달았다. 오늘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날이다. 다만 그 무너짐이 슬픔이 아니라 묘하게도 안도감이라는 게 더 이상했다. 두 번째 곡이 시작되자 객석의 숨이 조금 풀어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그는 곡 중간에 아주 짧게 멈췄다. 정확히 말하면 멈춘 게 아니라 한 박자를 조금 더 오래 잡았다.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금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한 박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누군가의 이름, 놓친 인사, 끝내 보내지 못한 메시지, 혹은 미안해 라는 말이 목에 걸린 채 사라져버린 밤. 그는 노래로 사람들의 시간을 끌어올렸다. 어제의 후회, 오늘의 불안, 내일의 막연함을 한 번에 꿰어 그저 지금이라는 작은 방 안에 앉혀놓았다. 그러니 도망칠 수가 없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방에서 그와 함께 앉아 있어야 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세 번째 곡을 소개하던 김용빈은 마이크를 조금 내려놓고 관객석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러곤 웃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묘하게 오래 남는 웃음이었다. 제가요. 사실 오늘 이 노래를 부를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 말에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다. 어떤 곡이길래? 부담스러운 고백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깐 숨을 들이켰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노래일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내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무대가 갑자기 공연이 아니라 약속이 된 느낌이었다. 그는 곡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곡이 바로 오늘의 문장처럼 마음을 꿰뚫는 노래였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가사는 단순했다. 멜로디도 과하게 복잡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폭발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덮고 있던 밴드를 아주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손길처럼. 그의 목소리는 아프지만 안전했다. 울고 싶은 사람들은 울어도 괜찮고 참아야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내려놔도 되는 시간. 그가 그 시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거기서 반전이 한 번 더 있었다. 중간에 반주가 거의 사라졌다. 기타인지 피아노인지조차 분간이 안 될 만큼 얇아지더니 어느 순간 정말로 목소리만 남았다. 공연장 전체가 숨을 참았다. 기침 소리 하나, 위자 삐걱임 하나도 없었다. 그 침묵이 무서웠다.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소리를 내지 않기로 합의한 침묵. 그때 김용빈은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노래했다. 마치 한 사람에게만 들려주듯 나는 그 한 사람에 내가 포함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불러주는 게 노래인지 위로인지 고백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리고 그 순간 옆자리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반대편에서도 뒤에서도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처연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눈물이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증거처럼. 곡이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다. 흔한 박수와 달랐다. 누군가가 먼저 소리치거나 리듬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번졌다. 사람들은 일어섰고 누구는 두 손을 높이 들었다. 그때 김용빈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제가 더 잘 부를 수 있었어요. 그 말이 어쩐지 더 치명적이었다. 내가 위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하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환해졌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느낌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공연은 계속 이어졌다. 빠른 곡도 있었고 장난스러운 멘트도 있었고 관객과 눈을 맞추며 웃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한 곡에서 돌아올 수 없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그 말이 단지 노래 제목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주는 문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울었던 사람들도 웃었던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 방금 같은 꿈을 꾼 것 같지 않아? 같은 표정.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며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진짜 미쳤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공연장을 나오는 길,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런데 춥지 않았다. 내 안에서 뭔가가 계속 따뜻했기 때문이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공연장에만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의 옷깃, 손끝, 숨결,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붙어 따라 나왔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바로 잠들지 못했다. 영상이나 기사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을 온도가 내 귀에 남아있었고 그 온도는 이상하게도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인정했다. 김용빈 씨에게 완전히 매료됐다고. 그리고 그 매료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를 붙잡은 이유는 우리가 잊고 있던 시간을 다시 불러왔기 때문이다. 어제의 나를 다정하게 감싸고 오늘의 나를 견디게 하고 내일의 나를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문장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작은 불빛처럼 켜져 있다. 누가 꺼버리려 해도 쉽게 꺼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나는 안다. 다음에 또 그의 무대를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다시 그 불빛을 들고 객석에 앉을 거라는 걸.